대통령 육성이 나왔다는 충격적인 소식에도 다들 결국은 김건희 여사를 떠올리는 이유를 대통령실 사람들도 정치인들도 보통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자존심 센 윤 대통령이 당의 공천을 부탁했을 것 같냐는 얘기가 나왔다는데요. 자존심이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을 말하죠. 아마 자존심이 센 게 아니라 자기애가 강하다고 해야 할 겁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이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어 온 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겠죠. 눈과 귀를 닫고 문제를 뭉개며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만 거듭하는 것 역시 진짜 자존심 강한 사람에게 어울리는 모습은 아닐 겁니다. 결국 또다시 터져버렸습니다. 무념위에서 대통령실을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은 역대급 망언과 궤변으로 일관하며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는데요. 특히나 하루 전 터져버린 추유의 녹취록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법적, 정치적, 상식적으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충격적인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특히나 취임 축하 인사를 흐온영 씨에게 덕담을 건넨 것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에 회의장에서는 실소가 터져나왔는데요. 그리고 계속된 발언 하나하나에서 조금은 놀라운 변화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김건희를 손절하고 윤석열을 끌어안고 가겠다는 뉘앙스가 나온 것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을 끊어냈지만 김건희 여사는 그러지 못한 것 같다며 남편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게 가족이라며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 몰래 좋게 선언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한 아내의 가족의 심리 상태라 생각한다며 처음으로 김건희에게 거리를 두는 발언을 남긴 것입니다. 당초 매몰차게 관계를 끊었다던 대통령실의 입장과 다르게 당선 이후에도 계속해서 녹취록이 공개되었고 또 최근 명태균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직후 추가 녹취록에 계속해서 연락해온 증거와 녹취록, 특히 극동에 개입했었던 명태균의 움직임을 걱정한 것이라는 발언이 나왔는데요. 특히나 이날도 이번 국회 최악의 의원으로 평가받는 국힘의 주진우는 어처구니없는 증거 조작을 들이댔고 결국 야당 의원들에게 참교육당하며 국민들에게 사이다를 선물했습니다. 2022년 5월 10일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날이자 김영선의 공천이 발표된 날이기도 합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대통령 취임 8일 전에 민간인 신분인 여사의 입으로 여당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이 확인됐고 실제로 실행됐습니다. 여사가 공천을 선물로 줬다는 명태균 말에서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공천이 이루어졌다는 증언이 사실로 드러난 셈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국가 원수의 중대 범죄 의혹에 남은 임기 3년이 무의미하다고 한탄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김건희 윤석열 공동 정권은 특검 수용과 퇴진 등 다양한 국민적 요구에 답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결단의 시간이 머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지금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 들었는데 증인이 누릴 수 있는 변호사의 어떤 조력권은 증언의 중간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증언의 범위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수기하고 조사 중간에 끼어들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 들어보니까 제가 가만히 있으려다가 너무 이상해서 제가 끼어들었는데 보통 변호인은 증인을 위해서 할 때는 구체적인 증언을 할수록 위증 위험에 더 노출되기 때문에 대부분 증언 범위를 어떻게 보면 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위증 위험성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거는 지금 증언한 내용에 덧대가지고 귀에다 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증언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인의 역할을 넘어선 것이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질문하는 의원한테 가서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중앙 배입입니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 주진우 의원님.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자, 이소영 의원님. 예. 자, 이소영 의원님, 예, 말씀하세요. 존경하는 네. 주진우 의원님, 너무 비하기 심하시고요. 변호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어떻게 모든 사안에서 변호인이 추상적으로 얘기할 걸 권하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미 언론에 많이 나왔지만 강혜경 씨가 여러 사건으로 고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소영 의원님 발언하고 계십니다. 의원님 끼어들지 마시고 좀 들어보세요. 지금 강혜경 씨가 다른 형사 사건으로 고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예. 발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진우 의원님,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소영 의원님, 네, 다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언해 주세요. 예. 네. 네, 의사진행 발언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주셔야 네, 시간을 다시 좀 회복해 주십시오. 네. 네.
동석한 변호인이 무조건 추상적으로 답변하기를 조언해야 된다. 그게 당연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항상 그렇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국감장에서의 위증죄에 대해서만 조언을 하는 변호사라고 한다면은 말씀대로 추상적인 답변을 조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미 언론 보도에 많이 나왔다시피 강혜경 씨가 다른 형사 사건으로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고발된 건에 대해서도 변호를 맡고 계시다고 한다면은 그 고발된 사건에서 유리한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국회에서 발언하는 것이 대리하는 입장에서 이 의뢰인에게 더 유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냥 단순하게 변호인이라면은 어떻게 조언해야 되는 거지 왜 구체적으로 발언하라고 조언했느냐라고 하는 거는 너무 비약이다. 너무 단정이다. 세 가지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대국민 사과와 대외활동자제 약속, 그리고 제2부속실 설치. 그런데 사과받길 원하는 국민은 그리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늦기도 했고 그 정도로 마음이 풀리지 않아서입니다. 대외활동자제는 이미 한번 썼던 거라 새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는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제2부속실 만든다고 지금까지의 의혹들이 해소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차라리 시간과 질문 수에 제한이 없는 기자회견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국민 앞에서 모든 질문에 소상히 답하는 것 말입니다. 한 야당 대표에게 전화해서 억울하다고 했다니 정말 억울하다면 그 억울함을 풀 기회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존경하는 권영진 의원님께서 제가 제안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답에 해당한다고 전제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배명진 교수의 그 연구소에서 그런 분석 결과를 냈다는 거는 그분께서 이제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국회 공당이 확인을 거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부분은 또 그 공당이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고, 국정감사장에서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증거를 트는 것인데, 그게 조작설 때문에 못 튼다. 그거는 좀 논거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틀지 말자라는 입장을 가지시는 거는 뭐 국민의힘의 입장이겠지만, 이게 조작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고 틀 수 없다. 이거는 어떤 근거로 그렇게 그 결론에 이르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조작설이 있으면 더더욱 여기서 한번 따져보는 거죠. 그 뭐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거는 혹시라도 우리 당이 조작을 했다는 전제가 있어서 수사를 받아야 되고, 그 전에는 국정감사장에서 자료 제시를 할 수 없다. 이 전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좀 속상한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전제가 있는 건지, 그게 아니라면 다시 한번 통 크게 동의를 해주시고, 국민들께서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물론 끝까지 반대하시면은 이걸 뭐 억지로 틀겠습니까? 저희가 뭐 기자회견이나 다른 방식으로 국민께 알리면 되는 것이고, 다만 아까 그 논거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 겸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노종민 의원께서 조작된 의혹이 있다. 그것도 서류규명연구소에서 교수 5분과 함께 본인의 이름을 걸고 조작된 의혹이 있다라고 신문에 발표도 하고, 저희들이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조작된 의혹이 있는 그 방송을 틀어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 조작된 의혹이 있는데 그 조작된 방송을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런 부분들이 밝혀진 이후에 들으면 모르지만, 조작된 의혹이 있다는데 그것을 여기서 조작되는지 아닌지 규명해보자? 무슨 뭐 우리가 소리 박사들입니까? 자,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옛날에 형수 쌍욕하고 하는 것도 저희들 여기서 지금 방송 나온 거 다 틀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그런 주장 안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지금 오늘 조작된 의혹이 있다는 것을 지금 10번 이상 이렇게 방영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문제 제기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이유가 안 된다는 건지, 그러면 뭐 지금 국민의힘은 그냥 막박하로 그 증거체 그거를 다시 방영하자는 것을 지금 노정민 주장을 그대로 우리가 지금 거부하는 겁니까? 본인의 논리가 논리적이지 않은 것을 상대
상대 당에 여러분이 사실상 뭔가 좀 석연찮은 것처럼 자꾸 포장을 하는데, 분명한 것은 지금 그 방송이, 그 녹취가 조작된 의혹이 있다라고 지금 민간연구소에서 발표를 한 만큼 이에 대해서 저희는 수사 의뢰해서 그것을 대통령실에서 규명을 해보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부르시죠. 부르세요. 네, 부르세요. 자, 아까 약속드린 게 있었나요? 네. 전영기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저도 이 녹취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러니까 녹취 원본 한번 까보자. 그걸 어떻게 믿나. 조작 의혹이 있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시니까 저희도 그래 그럼 한번 까보자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정확하게 남기고 가야 될 게, 오늘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비서실장께서도 온통 이것은 조작됐을 수 있다,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하셔서 많은 언론에서 이것은 조작됐을 수 있다라고 묻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까보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쫄릴 거 없다, 다 까보자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건 조작됐는데 조작된 걸 여기서 밝히려고 한다? 이거는 까지 못하게 하는 명분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조작이라고 말씀하셔도 대통령께서 직접 명태균 씨와 통화하고 말씀하신 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조작을 해가지고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대통령실에서 부인했으면 됐는데 사실이라고 확인해 준 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변하지 않으니까 이게 어떻게 조작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한번 까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거다. 반드시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싶지 않다고 조작으로 매도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우리는 조작이 아니라고 확신하니까 원본이라도 까겠다고 자신 있게 나오는 겁니다. 자신 있으시면 받으시면 됩니다. 뭐 법률 검토 다 했으니까요. 뭐 수사를 한번 해보자. 뭐 또 검찰 대동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문제 없으니까 그건 편하게 하시고요. 정말로 조작이라고 매도하신 짓은 멈춰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혜경 증인 잠깐 증언들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기도 고양시 김성애입니다. 어제 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님의 말씀, 당선자 시절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님도 이렇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데, 당시 명 씨가 경선 후반기에 참견하려고 해서 대통령이 매몰차게 꾸짖고 전화를 끊은 바 있다. 이후 취임 전날 전화가 와서 마지막으로 덕담한 것이 전부다. 그리고 앞으로는 나한테도 전화하지 말고 집사람한테 전화하지 마. 라고 이제 경선 마지막 과정에서 분명히 끊었다. 이런 취지시죠? 맞습니다. 네. 실제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들어볼까요? 선관위에서 나한테 듣고 왔길래 제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거기가 말이면 그게 진짜 표정을 이창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대변인실의 그 해명을 보니까요.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를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당시 윤 당선인과 명태균 씨가 통화한 내용은 그냥 특별히 기업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고, 명 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다 라고 답변한 내용도 맞죠? 어저께 대변인실에서 그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요, 대통령께서 2021년 11월 5일 경선을 마쳤죠. 그러고 나서 보궐선거, 그러니까 당선자 때는 5월 9일이니까 6개월 정도 기간이고, 6개월 기간 동안 명태균 씨와 완전히 연락이 끊긴 상태인데, 도대체 김영선 씨하고 명태균 씨가 무슨 연관 관계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5월 9일에 바쁘신 와중에 맞춤으로 공관위에서 보고를 하지도 않았다는데, 공관위에서 보고 받았는데 내가 그걸 좀 김영선이 해줘라고 말했다, 이런 립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경선 과정에서도 그 명태균 씨는 그 김영선 전 의원과 함께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했던 것으로 들었고, 또 대통령이 그 경남 지역 순방했을 때도 함께 있는 모습을 봤다는 얘기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김영선 씨랑 같이 다닌 거를 들은 거를 대통령이 어떻게 아세요? 아니, 대통령이 봤다니까요. 당선자 굉장히 바쁘신 분이신데 두 분이 다니시는 거 같이 봤다고요? 경선 때. 그러니까 경선 때 봤다고요? 예. 그럼 대통령이 보신 겁니까? 그럼요.
그 대통령이 보시고 저들은 가까운 사이구나라고 예, 그렇게 알고 있었고, 예, 김영선 의원도 명태균 씨 얘기를 했고, 명태균 씨도 김영선 의원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씨도 대통령 당선인에게 그런 말을 할 처지가 아니고, 거꾸로 명태균 씨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당시 당선인에게 김영선을 잘 부탁한다 말할 처지가 아니었는데 두 분의 사이가 가까운 걸 어떻게 알아내는 거죠? 명태균 씨는 김영선 전 의원이 여러 주요 정치인들에게 소개해 준 사례도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굉장히 가까운 관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대통령도 알고 계셨단 말씀하시는 거죠? 2022년 11월에 딱 관계를 끊은 명태균이 김영선 전 의원과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을 대통령도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짐작합니다. 당연히. 예, 그리고 뭐 경남 지역에 가면 김영선 의원이 또 굉장히 선거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또 명태균 씨도 뭐 얘기도 하고 그랬겠죠. 예, 그런 얘기를 대통령 당선인이 안 거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 너무 섞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비서실장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은 매몰차게 명태균 씨를 끊었지만 배우자인 김 여사는 그렇게 못하는 것이라고 하셔서 어떻게든 남편 몰래 명태균 씨를 달래고 좋게 얘기해서 선거를 끝까지 끌고 가고 싶은 가족의 심리 상태가 아닌가라는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강혜경 증인 경선 이후에 그러니까 2021년 11월 이후죠. 2022년 5월 사이에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가 있었다는 말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두 분 중에 누구하고 또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계속 연락을 해오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고. 누구하고요? 김건희 여사. 대통령은 아니고요. 중간에 대통령하고도 연락이 계속 이제 오고 갔었는데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대통령 쪽에서는 이제 선을 그었고 그 이후로 이제 김 여사하고는 계속 소통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선 이후에 선을 걸치 당선 이전에는 같이 여러 번 됐던 증언이 있었던 말씀이신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런 해명들을 쭉 지금 대통령 비서실의 답변까지 들어보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 관련된 경선 정보를 대통령에게 드리고 김건희 여사가 또 윤석열 당선자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래서 윤석열 당시 당선인이 이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명태균 씨가 갑자기 전화를 했는데 그 바쁜 와중에 딱 받아갖고 김영선 씨 경선 도와주려고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보고도 받았다라는 심지어 거짓말이잖아요. 지금 대통령실 해명에 따르면. 지금 공개된 녹취 내용이라는 게 풀 버전인지 잘 모르겠고요. 일단 서사 가사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게 공천 개입으로 연결되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공천 개입은 좀 관심이 없고요. 공관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이 말이 거짓말이라고 대통령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뭐 명태균 씨를 달래려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워딩은 전체적으로 감사 축하 인사를 온 명태균 씨에게 덕담 형태의 듣기 좋은 얘기를 한 걸로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떻게 그 김영선과 명태균이 가까운 사이고 명태균 씨가 김영선 의원을 위해서 뛰고 있다는 걸 대통령이 다 인지를 하고 그 통화를 하면서 보고를 하러 오지도 않는 공관위가 보고하러 왔다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 사이였을까? 지금 비서실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나한테도 전화하지 말고 집사람한테 전화하지 마 이렇게 딱 끊을 사이인데 갑자기 박전하지 못했던 건가요? 이 순간에? 그 선거에도 승리한 후보자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선거 초반에 당에 입당하기도 전에 이제 김종인 박사와 손을 잡아야 된다라는 이 얘기를 하려고 명태균 씨가 처음 이제 왔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이런저런 조언도 들었겠죠. 제가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하다가 예. 어느 순간 그 경선 룰 갖고 좀 안 된다는 아닌 것 같은 얘기를 해서 매몰차게 끊었다는 것이 대통령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더 질문 드리겠는데요.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이외에 다른 통화 내역들이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제가 또 확인이 안 되는 것이고요. 네? 대통령님은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니까요. 아니 이제 뭐 통화 기록을 뒤져서라도 이 문제를 마무리를 지으셔야죠. 그럼 뭐 뒤질 수 있으면 뒤져 보시죠. 예. 뭐 그거는 뭐 의혹이 계속 뭐 어떤 의혹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뭐 의원님이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풀어되지 않고 그러니까 조작이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강혜경 씨는 지금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가 직접 통화한 걸 들은 적도 있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였죠? 당선된 이후에. 이후에. 김영선 의원도 당선된 이후 그 시기에. 김영선 의원도 당선된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통화하는 걸 직접 들으셨다라고 증언하신 네네. 거죠? 그 내용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여사와 통화하는 그 장면을. 네네. 예, 뮤직의벌이 무섭습니다. 네네. 현장에 계시다는 거죠?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관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이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